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남편이 헛기침을 하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저기 사실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할 말이라니? 그게 우리 집사람 임신했어요. 뭐? 임신? 정말이니? 잘 됐다, 잘 됐어. 하지만 시부모님과는 다르게 시누이 얼굴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독신주의자여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갔던 날 시누이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었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까지 일한 게 아깝지 않아요? 네? 일한 게 아깝다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결혼해서 임신하고 출산하면 경력 단절이 되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우리 회사 선배들 중에도 출산하고 난 뒤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결혼하면 여자가 많이 손해인데 안타까워서 그렇죠. 시누이가 말로만 위하는 척 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누이의 말과 행동에서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꼬고 있음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여직원이 많은 회사였고 그 속에서 나름 잔뼈가 굵다면 굵은 편이었기에 시누이가 비꼬고 있음을 대략 눈치챌 수 있었으니까요. 시누이 면전에 대놓고 반박을 할 수는 없었기에 제가 살짝 돌려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윤수 씨랑 이미 상의해봤는데 출산하고 난 뒤에도 회사는 계속 다닐 생각입니다. 연진 씨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우리 선배들도 출산 휴가 뒤 복귀한다고 했지만 다시 복귀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당장 육아도 해야 하는데 그럼 육아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건 차차 생각해 보려고요. 라며 말을 얼버무렸는데요. 시누이는 결혼을 하는 여자들을 하찮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날도 제 말을 듣고 한심하다는 듯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는 건 편협한 사고라는 생각을 하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그 뒤에도 시누이가 비아냥댔지만 가치관이 다른 것으로 굳이 부딪히고 싶지 않아 적당히 둘러대며 피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남편 입에서 임신이라는 말이 나오자 임신 초기라는 말을 했음에도 시누이가 별의별 말을 다 해가며 또다시 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출산할 때 무통주사 맞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맞지 마. 안 좋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산모 편하려고 무통주사를 맞는다고 하던데 그게 다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 옛날에 출산할 때 무통주사 맞은 적 있나 잘 생각해봐. 우리 때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그냥 낳았지. 그니까 우리처럼 건강한 자식들을 낳은 거야. 진우이가 시어머님까지 부추기는 모습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도 들어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옳게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그게 다 모성애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니까. 고통을 줄여주는 건데 상관이 없긴 왜 없겠어. 결혼을 선택했으면 그런 건 다 감당하기로 하고 선택한 거잖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한 거면 심각하게 잘못된 거지. 그래, 우리 딸 말이 맞는 것 같네.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며느리 너는 절대 무통주사 맞지 마라. 알겠니? 결국 시어머님이 잔뜩 겁먹은 얼굴로 저를 말리고 나섰지만 거기에 반박을 해봐야 다툼만 일어날 것 같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산할 때 그런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사과를 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누나랑 엄마 때문에 기분 많이 나빴지. 정말 미안해. 기분이 좀 나쁘긴 했어. 근데 형님이 독신주의자인 건 잘 알겠는데 왜 그렇게 결혼에 대해 비관적으로 말하는 거야? 가끔 형님 말 듣고 있으면 결혼한 사람들은 다 미개한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든다니까.
아마도 전에 할머니가 엄마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 보고 그런 것 같아. 할머님 시집살이가 심했던 거야? 좀 어마어마하긴 했지. 그러다 보니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포했는데 결혼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전에 사촌 누나도 결혼한다고 우리 집에 인사 왔는데 사촌 누나한테도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해서 둘이 엄청 다퉜어. 결혼 앞둔 사람한테 그랬단 말이야? 당신한테 한 것보다 더 심하게 말했거든. 그러다 보니 사촌 누나가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는 우리 누나한테 결혼할 능력이 안 되니까 심술 부린다고 난리를 쳤거든. 결국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날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 것인지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렸고 제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사실 당신이 워낙 무던한 성격이니까 참고 있었던 거지만 사촌 누나는 옛날부터 한성격 하기로 유명했거든. 결국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나뒹굴었지 뭐. 라며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사촌 시누이와 우리 시누이가 동갑이다 보니 평소에도 투닥투닥 했다네요. 남편 말에 의하면 사촌 시누이가 결혼한다며 인사를 왔다는데 그런 사촌 시누이 면전에 대고 시누이가 비아냥댔다네요. 지 네가 결혼을 한다고? 남편이 멋진 프로포즈를 했거든. 그깟 프로포즈가 멋졌다고 결혼을 한단 말이야? 평소에도 무모한 줄은 알았지만 너 진짜 대책이 없구나. 결혼하려면 당장 집도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건 알고 있는 거야? 대학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아놓은 돈도 없을 텐데 대체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한다는 거야? 시누이가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찼다는데요. 순간 사촌 시누이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니 자랑스레 대답했다네요. 시댁에서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몸만 오라고 하더라고. 몸만 오라고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은 뭐가 무슨 말이겠어. 우리 시댁이 엄청 부자라 집도 준비해 주신다고 했고 혼수나 그런 것도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냥 모셔가겠다고 하겠냐? 딱 봐도 거짓말하는 건데 그걸 진짜로 믿고 있네. 시누이가 배까지 움켜잡고 큰 소리로 웃었다네요. 사촌 시누이 표정이 말이 아니었기에 남편이 시누이를 조용히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사촌 시누이가 옅은 미소를 지은 채 다시 대답했다네요. 사실 내가 좋은 대학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댁에서는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길 잘하긴 한 것 같아. 근데 너는 대학도 그냥 그런 대학 나와서 이런 기회도 없을 것 같긴 하네. 참고만 있던 사촌 시누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다는데요. 역시나 우리 시누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답니다. 내가 딱 보니 취직하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좋은 대학은 뭐하러 간 거야? 뼈 빠지게 가르쳐놨더니 시집이나 가고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는 너는 시집갈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평생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라. 라는 말을 끝으로 둘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거실을 나뒹굴었다고 합니다. 남편 말을 들으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그 사촌 누님은 잘 살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엄청 잘 살고 있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도 해줬다고 했잖아. 근데 진짜 부자는 부자였던 건지 첫째 출산할 때는 상가 하나를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고. 뭐? 상가를? 얼마나 부자길래 선물로 상가를 받아? 어마어마한 부자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촌 누나 시댁이 돈은 많은데 그 집안에 서울대를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이 됐다는데 그때 마침 아들이 서울대 나온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 거지. 그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 그럼 사촌 누님이 서울대를 나온 거야? 사촌 누나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했거든. 내가 알기로는 요즘 상가 세 받으면서 편하게 산다고 하더라고. 거기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둘 다 머리가 어찌나 좋은지 영재라는 말까지 나왔더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시댁에서 고급 외제차를 또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우리 누나 자격지심이 폭발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럼 형님도 독신주의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다만 당신한테도 자격지심 그런 게 있어서 더 그런 거 아닐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라는 남편 말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도 시누이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왔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제 배를 보면서 말을 꺼냈어요. 여기저기서 들어보니까 요즘 산모들이 비싼 산후조리원 못 들어가서 안달이라고 하던데 그게 산모들만 편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산후조리 할 생각해. 누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좀 하지 마. 나는 그냥 고모로서 우리 조카가 걱정돼서 그렇지. 그러다 우리 조카가 아프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 그니까 산후조리원에다 괜한 돈 갖다 바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산후조리 할 생각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저가댁에 장인 장모님도 안 계신데 집에서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이 냉랭한 목소리로 시누이 말을 맞받아쳤는데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그러게 멀쩡한 집에 장가 갔으면 그럴 일이 있었겠어?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가 말이 그래? 다 필요 없고 당장 집사람한테 사과해. 남편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시어머님에게 소리치자 시어머님이 마지못해 사과를 했는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누이가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럼 올케 출산하면 엄마가 산후조리 해주면 되겠네. 뭐? 내가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보니까 산후조리원 가도 별로 해주는 것도 없던데 엄마가 미역국만 끓여주고 손주랑 놀아주기만 하면 될 것 같구만. 옛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도 있듯이 그럼 엄마랑 올케 둘 다한테 금상첨화 아니겠어? 그렇네. 그렇잖아도 첫 손주라 엄청 보고 싶고 그럴 텐데 옆에서 끼고 보면 나도 좋을 것 같긴 하네. 거기다 친정 부모님 안 계신 올케가 안쓰러워서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해준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들 감탄할걸? 시누이가 계속해서 시어머님을 부추기고 있었기에 제가 거절을 하기 위해 입을 때려던 순간 남편이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산후조리원 들어갈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비싼 돈 주고 산후조리원에 뭐하러 들어가. 내가 딱 반값 해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산후조리 하자. 결국 시어머님 입에서 반값 산후조리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옆에서 듣고만 계시던 시아버님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만. 뭐? 지나가는 뭐가 웃어? 평소에도 귀찮아서 밥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며느리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잖아.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들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할 생각해. 그리고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 윤정이 넌 앞으로 네 동생 일에 일체 상관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내가 보니 며느리가 야물딱져서 알아서 잘하는구만. 뭔 참견을 하고 난리야. 시아버님이 시어머님과 시누이에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시아버님의 표정이 전에 없이 싸늘하기만 했지만 시어머님도 지지 않고 반격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갓 태어난 손주를 남한테 맡기는 건 좀 그렇긴 하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냥 남한테 맡겨. 엄마,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전문가라 엄마보다 잘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거기다 요즘은 CCTV로 다 볼 수 있어서 안심도 할 수 있고 말이야. CCTV라니? 직접 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아이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지, 다 가능하지. 그럼 니들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님의 물음에 남편이 잠시 멈칫했는데요. 시누이가 순식간에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더니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확인해보니까 요즘은 휴대폰에 어플만 깔면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같이 24시간 볼 수 있대. 그게 정말이야? 그럼 계속 감시할 수 있겠네? 라며 시어머님이 신기하다는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던지라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요. 얼마 뒤 출산을 하고 난 뒤 시어머님 입에서 그때 감시라는 말이 왜 나왔던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거든요. 얘, 내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 손자가 지금 울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른 산후조리원에 말해라. 라는 말에 전화를 끊고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어느새 근무하던 직원이 아들을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님은 하루 종일 캠을 확인하고는 아들이 울거나 조금만 뒤척여도 전화를 해댔으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 산후조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산후조리원에도 직접 전화를 했던 것인지 직원이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온 걸 확인한 직원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거든요. 저기, 제가 여기서 일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하늘이 할머니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산모분도 제대로 몸조리를 할 수 없거든요. 하늘이 아버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결국 남편이 시댁에 가서 난리를 쳤고 캠을 확인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조금은 조용해졌지만 산후조리원을 나간 후에도 시어머님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손자를 보겠다며 집에 수시로 찾아와서 잔소리를 했거든요. 네 입장에서는 내 말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사돈이 안 계시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시어머님 사이는 더욱 최악이 되어갔는데요. 다행히 남편이 제 편이 되어 시어머님과 맞서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아가씨, 우리 이제 곧 한국 들어가요. 정말요? 그럼 주재원 생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더 남은 거 아니에요? 아가씨 혼자 두고 와서 그런지 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이가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그래요. 여자들은 결혼할수록 엄마가 더 그립고 그렇잖아요. 아가씨 출산하고 혼자 몸조리하는 거 보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출산했을 때 언니가 와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는걸요? 그게 누구든 친정 식구가 있어야 든든할 것 같아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날 사돈 어르신 행동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아, 우리 시어머님이 원래 말을 좀 함부로 하세요. 사돈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모부 누님도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아가씨 속상할까봐 말 못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새언니가 다시 울컥한 채 말했는데요. 사실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기에 오빠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을 했고 새언니와도 참 잘 지냈어요. 특히나 엄마와 새언니가 사이가 워낙 좋았다 보니 새언니가 저를 끔찍히 아꼈습니다. 새언니가 워낙 예뻐해주니 저도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출산을 했다는 소식에 새언니가 미국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곁에 있어주기도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오빠와 새언니는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시어머님이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힘들게 하는 모습을 새언니가 고스란히 지켜보게 됐고 새언니가 많이 속상해하다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아무래도 제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 오빠와 새언니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선 오빠네 집을 우리 집 근처로 구했고 우리 집 근처로 오빠네가 오는 건 정말 좋았지만 오빠 회사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제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근데 여기서 오빠 회사까지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럼 오빠가 너무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 아가씨도 출근해야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육아를 도와줘야 하는데 저밖에 더 있겠어요? 언니가 도와주신다고요?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 다 커서 손도 얼마 안 가고 저는 전업주부라 딱히 할 일도 없잖아요. 그니까 제가 하늘이 봐주면 딱 좋은 거죠.
어머님도 하늘에서 제가 그래주길 바라실걸요? 아가씨는 나처럼 회사 그만두지 말고 멋지게 살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눈물을 삼키느라 애쓰고 있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힘들게 할 때마다 돌아가신 엄마가 많이 그리웠거든요. 순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서글픈 느낌이 물밀듯 밀려왔기에 결국 제가 눈물을 쏟고 말았는데요. 서글픈 느낌과 새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겹쳐져서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는 우리 집 근처에 집을 구해서 가까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며 가며 자주 만났고 그동안 시어머님과 시누이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집에 들어온 남편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지금 누나 때문에 집이 발칵 뒤집어졌어. 발칵 뒤집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놀라지 마. 글쎄 누나가 말이야. 지금 홀몸이 아니래. 남편 입에서 홀몸이 아니라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다시 물었어요. 형님이 홀몸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회사 후배랑 몰래 사귀었던 모양인데 지금 벌써 임신 3개월이래. 뭐? 임신 3개월? 누나 말로는 임신인 거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맙소사,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그 후배랑 결혼해야지. 양가 인사드리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형님 독신주의자인데 결혼한다고 했어? 독신주의는 개뿔. 내가 보기엔 오히려 신난 것 같아. 결혼 준비한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암튼 참 독특한 캐릭터라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예비 매형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더라고. 결혼 안 한다 뭐 한다 그러더니만 연하를 데리고 왔더라니까. 진짜 독특하지 않아? 라며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뒤 시누이는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어머님이 음식 재료만 잔뜩 사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얼른 음식 준비하자. 엄마, 이래서 하늘이 맡기고 오라고 한 거야? 하늘이가 있으면 음식하기 불편하잖아. 지금 그런 말 할 시간 없어. 얼른 음식하자.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 끌자 남편이 딱 잘라서 말했어요. 당신은 가서 쉬고 있어. 내가 할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나서고 있어. 저 사람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나한테 시켜. 남편이 어찌나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시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괜찮아. 나도 좀 도울게. 그래, 아무래도 둘보다야 셋이 낫지 않겠니? 시어머님이 제게 앞치마를 건네며 신나서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내 음식 준비를 했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시누이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케이크와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는 시누이 말에 시아버님이 남편과 고모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중에 저는 바쁘게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곧 시누이가 말을 꺼냈어요. 아무래도 집들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홀몸도 아니고 많이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엄마랑 올케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럼 당연히 집들이 해야지. 우리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얘, 너도 도와줄 거지? 시어머님이 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래주면 사돈투분도 사이좋은 가족이라고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근데 윤수 알면 집 마누라 부려먹는다고 난리 칠 게 뻔하니까 윤수한테는 알리지 말고 그냥 혼자 와라. 알겠니? 시어머님이 특별히 비밀을 지켜달라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도 데리러 갈 겸 오빠네 집으로 갔는데요. 제 표정이 어두워 보이자 새언니가 물었어요. 아가씨,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얼마 있다가 시누이 집들이를 한다는데 저보고 와서 집들이 음식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가씨 보고요? 고모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이한테는 절대 비밀 엄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는 있나 보네요. 그렇겠죠. 만약 남편이 알면 난리칠 게 뻔하니까요. 라며 제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자 새언니가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 거기 가서 종처럼 시중드는 꼴 절대 못 보겠으니까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하고 대신 거기에 제가 간다고 해요. 언니가 거길 왜 가요? 그동안 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암튼 내가 갈 테니까 아가씨는 시키는 대로 해요. 새언니가 이를 악물고 얼굴을 무섭게 구기며 말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에게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저 대신 새언니가 간다고 말을 했더니 새언니 전화번호를 물었고 곧 시어머님이 새언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마자 새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사돈 어르신도 잘 지내셨죠? 다른 게 아니라 사돈 어르신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가씨가 몸도 좀 안 좋고 음식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음식 솜씨도 훨씬 더 좋고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죄송하긴요.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새언니가 전화를 끊고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새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시누이 집들인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을 꺼냈거든요. 오늘 누나네 집 집들이 있잖아. 어머님이 당신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건 나중에 말하고 암튼 오늘 나도 집들이에 갔었거든? 근데 지금 완전 난리도 아니야. 누나는 울고불고 그러고 있고 엄마는 완전 넋이 나갔다니까? 왜? 무슨 일 있었는데 그래? 그리고 당신 거기 갔으면 우리 새언니도 봤겠네? 당연하지. 완전 난리가 났었다니까? 라며 남편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새언니가 거의 혼자 하다시피 집들이 음식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시누이 시댁 가족들이 집에 왔고 다 같이 즐겁게 식사를 했다네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과일과 차를 내오던 새언니가 사돈어르신 두 분에게 말을 꺼냈다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돈이 산후조리원을 엄청 싫어한다고 하던데 그럼 산후조리는 사돈어르신이 해주시겠네요? 라며 새언니가 시누이 시어머님, 그러니까 사돈어르신을 뚫어져라 바라보자 사돈어르신이 기겁을 한 채 외쳤답니다. 제가 며느리 산후조리를요? 네, 여기 사돈이 우리 아가씨한테 산후조리원은 돈만 비싸고 별로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미역국만 끓여주고 손주만 봐주면 되는데 별로 힘들 것도 없다고요. 산후조리원비도 비싼데 사돈어르신이 반값만 받으시면 되고 서로 나쁠 게 없을 것 같네요. 라는 말에 시어머님이 기겁을 한 채 새언니를 말렸답니다. 사돈, 왜 이러세요? 제가 뭘요? 우리 아가씨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면서요. 저는 그냥 들은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손주가 걱정되니까 수시로 홈캠이라고 휴대폰으로 CCTV 확인하시면 좋다네요. 여기 사돈 어르신도 손자가 걱정돼서 내내 조리원 CCTV 확인하고 몸조리하는 아가씨한테 계속 전화하는 바람에 하늘이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도 그 어플 꼭 깔아서 사용하세요. 라는 새언니 말에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시누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네요. 그런 와중에도 새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기 사돈어르신 같은 시어머님이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 힘들까봐 밤새 CCTV 확인해주고 산후조리하는 며느리한테 바로 전화해주는 시어머님은 흔치 않잖아요. 거기다 고모부네는 가족 간의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며느리인 우리 아가씨한테 집들이 음식도 막 시키거든요. 이런 화목한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사돈어르신 두 분도 여기 사돈,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모든 일을 다 시키면 진심을 다해 도와줄 겁니다. 그렇죠, 사돈? 우리 새언니가 시누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자 시어머님이 새언니를 잡아 끌고는 수고했다며
집에 가라고 했다네요. 남편 말을 듣다가 놀란 채 소리쳤어요. 우리 새언니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오,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어머님이랑 형님 난리 났겠네? 난리가 나다 뿐이겠어. 잠시 뒤에 누나네 시댁 가족들 가자마자 엄마가 노발대발 난리를 쳤는데 아버지가 자업자득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한테 엄청 화냈지 뭐.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고 말이야. 그럼 앞으로 어머님이랑 형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해?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조만간 두 사람이 당신 찾아올 거야. 두 분이 나를? 무섭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사과하러 오는 거니까. 아버지가 엄마랑 누나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했어. 안 그럼 더 큰 화를 불러올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화를 부르다니? 그동안은 장인 장모님 안 계시다고 무시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난데없이 강적이 나타났으니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 아, 우리 새언니를 말하는 거구나? 오, 아주 대단하시더라고. 사실 나한테 미리 연락 주셔서 내가 아버지한테도 말해놨던 거야. 그럼 아버님까지 다 짜고 그랬던 거란 말이야? 그동안 아버지도 엄마랑 누나 행동 못마땅해 하셨잖아. 이참에 버릇 고친다고 하시면서 따라주시더라고. 라는 남편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 뒤 정말로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딱 봐도 우리 새언니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눈치를 살피며 제게 말했거든요. 저기 우리가 사과했다고 네 새언니 그러니까 사돈한테 꼭 말 좀 해다오. 그리고 앞으로 니들 일에 일체 관여 안 할 테니까 그것도 좀 말해주고. 나 진짜 그날 시겁했다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우리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답니다. 아니죠. 아예 저를 찾지도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만약 오빠와 새언니 없이 저 혼자였다면 과연 제게 사과를 했을까 싶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이 아닌 약자에게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새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